지구라는 행성은 과연 얼마나 신비로운 수수께끼를 품고 있을까요? 혹시 캘리포니아에 스스로 움직이는 바위를 들어본 적 있나요?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했지만 그 바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직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루페스 니그라라는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닷속에 숨겨진 바위들이 수면 위로 잠시 드러나면서 섬처럼 보였고 약 300년 동안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섬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가짜 섬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책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자연현상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냈습니다. 기후변화가 역사에 미친 영향까지 분석하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세상의 복잡한 시스템을 흥미진진하게 탐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바로 고대 신화 속 미스터리를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델포이 신전에서 예언 활동을 펼쳤던 여사제. 그녀의 능력은 사실 신전 내부에서 분출된 에틸렌 가스 때문이었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칩니다. 또한 왜 대부분의 대륙은 북반구에 있는 것인지, 어째서 바닷물은 더워지지 않는 것인지 등등 다양한 자연적 현상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데요. 호기심을 자극하고 과학적 탐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지구의 물음에 과학이 답하다.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책을 펼쳐보세요. 우리 몸이 세상의 과학을 담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바로 세상 속 과학들과 이어져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시크릿 바디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몸을 탐험하며 그 안에 숨어있는 과학적 비밀들을 밝혀내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 왜 사람은 늙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노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요. 텔로미어라는 DNA의 끝부분은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그러다 텔로미어가 더 짧아지지 못할 정도가 되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 현상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포의 성장과 재생이 지속되는 동안 반복된다고 설명해 주는데요. 그렇다고 단순히 이론에만 집중하지 않았답니다. 생명과학을 보다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생활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열했는데요. 웃으면 정말 엔도르핀이 나올까요? 사람을 먹는 좀비는 왜 뻣뻣하게 걷는 걸까요? 또한 키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걸까요? 여러 질문들에 대해 과학적인 해답을 건네줍니다. 과학이 어렵고 멀게 느껴졌다면 이젠 이 책을 통해 그 모든 생각을 바꿔보세요. 몸의 신비를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보다 자신이 속한 그룹이 무엇을 믿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소셜미디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죠. 저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 쉽게 다시 연락을 하거나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동안 방 안에만 있었던 외로운 시간들을 극복하는 등등 긍정적인 측면들을 보고 놀라워하는데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SUV 빌런, 마트 계산대 새치기 하는 진상 참교육설, 반려견 키울 자격 없는 견주 고발합니다 등 소식의 진위 여부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는 분노를 쏟아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새로운 쟁점을 전할 때마다 찬성이나 반대의 편에 서도록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사이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의 미디어 시스템이라고 말하죠. 서평자인 최항섭 한국정보사회학회 회장은 이 책에 대해 한 사회의 분노가 생성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 분노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지를 이해하고 싶은 이들에게 꼭 권장하고 싶다고 추천했습니다. 또 이 유발로 인해 분노 행위를 하는 행위자들은 정작 누군가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 분노 설계자들, 알고리즘이 세상을 왜곡하는 방식에 대하여로 온라인상에 깔려있는 알고리즘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금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3년 전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생긴 소녀 살인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이야기인데요.
10대의 삶과 교실에도 들이운 성차별적 세계관과 그루밍 성범죄, 교내 성폭력의 문제 등을 다룬 이 책은 여성 혐오에 대한 음흉함을 날카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나는 언제나 늙기를 기다려왔다인데요. 왜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사실 늙어가는 것은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거죠. 100세까지 살다 떠난 어머니를 7년 동안 간병한 저자. 노모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과 나이 듦에 관해 의문을 품지만 늙어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저자는 나이가 들면 일상에서도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책을 통해 말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왜 공감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 책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공감 상상력의 방법을 전하는데요.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소설 읽기. 소설을 읽을 때 사용하는 뇌 부위와 인간관계 때 활동되는 영역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네요. 이렇듯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들을 통해 왜 공감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섬세하고 다정하게 담았습니다.